여러분들 중에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없죠? 왜 갑자기 화장품 채널에서 돼지고기 얘기를 하느냐고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주변 분한테 무항생제 돼지고기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보통 생각을 해보면 무항생제 돼지 육류라고 하면은 항생제를 안 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간단히 얘기 들으면 무항생제는 항생제 성분이 남지 않게 휴학기간을 길게 지켰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축하기 전에 항생제 투여 기간을 5일 정도 뒤에 도축을 한다고 하면 무항생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2배가 정도 되는 10일 정도 그 뒤에 도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 이 얘기를 오늘 왜 제가 드리냐면, 화장품에서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이런 것들이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식약처에서 나와 있는, 특히 우리가 화장품을 사게 되면 무수한 광고를 접하게 되는데, 그 광고 속에 있는 내용들을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챗봇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챗봇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상세 페이지 같은 걸 제작하실 때 식약처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 감독을 하게 되거든요. 적절한 광고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식약처에서 위반하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 내용인지 이게 정말 모르거든요. 우리가 좀 오인하기 쉬운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그것을 일일이 찾아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식약처에 있는 화장품 자주 하는 질문집 2024라는 그 문서가 있거든요.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하고 이 문서를 학습한 챗봇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링크 주소하고 그리고 제가 참고했던 식약처 이제 2024 화장품 자주 하는 질문집도 같이 걸어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서 이제 천연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0% 천연 관련된 원료로 만들어진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유기농 화장품에 들어간 성분이 농약이나 화학비료가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원료를 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화장품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화장품법에서 얘기하는 천연 화장품은 전체 성분 중 천연 유래 성분이 95%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치면 5%는 천연 성분이 아닌 성분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유기농 원료를 10% 이상 함유하고 이를 포함한 천연 유래 원료 함량이 95% 이상이 되는 게 유기농 화장품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화장품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과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좀 있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화장품법에서 얘기하는 화장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금 화장품법을 법제처에서 이제 다운받은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밑에 보시면 화장품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미한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의 화장품들이 나오잖아요. 뭐 갑자기 썼는데 주름이 막 개선되고 1분도 안 됐는데 막 주름이 막 여기 이런데 막 주름이 막 펴지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는 화장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경미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해서 화장품을 제조하시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제조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다음 항목 한번 같이 볼게요. 기능성 화장품이란 화장품에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리용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능성 화장품에도 보면은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또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그리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그리고 라,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악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삐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자,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어떤 제품이 화장품이라고요? 도움을 주는 제품. 그것도 그냥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고시되어 있는 제품들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고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마치 이걸 쓰면 막 주름이 다 펴지고 미백이 막 빡빡빡빡 되고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막 피부를 막 다 보호해 줄 것 같고 이런 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해결해 주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 그걸 철저하게 막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에 이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화장품을 좀 인식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제가 지금 화장품법에서 얘기하는 화장품하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매번 이 화장품법을 옆에 끼고 보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화장품법에서 얘기하는 화장품이 어떤 건지, 기능성 화장품은 또 어떤 건지 요거만 사항만 좀 얘기를 해드렸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첨부드리는 화장품 자주 하는 질문집을 토대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보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이 화장품 자주 하는 질문집을 그 챗봇으로 학습을 시켜놨거든요. 그 챗봇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만든 챗봇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려봤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 또 특히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으로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광고 문구나 상세 페이지를 좀 제작하고 싶으신데 이 내용들을 어디다 좀 물어보기가 좀 힘들 경우들이 많거든요. 매번 또 식약처에 들어가셔서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2024 화장품 자주 하는 질문집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 방식 뭐뭐 하여야 한다 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내용도 참고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사항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각자 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런 거 좀 모르셨다 하면은 오늘 내용을 좀 토대로 하셔서 하나하나 좀 찾아가시면서 공부해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피부에 맞는 그런 성분들 그리고 화장품법도 배워나가시면서 건강한 피부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